여기가 쥐가 많이 나더라. 예, 오른쪽,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네. 쥐가 난다이죠. 이거 저리고. 저리고, 이거 쥐가 나고. 예,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저리고, 네. 양쪽 무릎 쪽이 쥐가 나고, 네. 그래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저린데, 지금 보니까 그 왼쪽 둘째 발가락에 여기가 보면은 끝마디 쪽에 예. 약간 굳은 살 같은 게 예, 생겨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 오른다리,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해당되는 자리에 굳은 살이 생겨져 있다. 예,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마귀가 뭐 과작동이냐, 과작동의 흔적이냐, 어느 쪽에서는 그쪽 채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책에서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에서는 오작동의 흔적이다. 그럼 오작동이나 예를 들면 과작동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처음 맨 처음에 그분이 이제 오작동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오작동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일 어려워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 또 내지는 처음 말한 사람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화하지 못한다. 또는 그거를 그대로 언어의 함정에 빠져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작동 하면은 그냥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아웃 오브 오더. 고장 났다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쥐가 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점이 생기는 게 그럼 뭔가 고장 나서 그래요?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예, 그 의미가 결국은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인체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은 원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가 오작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개념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오작동이 왜 생기느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한약의 근간이 되는 음양, 오운육기, 뭐 오행이라고 그러죠. 목화토금수 이런 오행이 왜 생기느냐? 오행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생장, 화수장, 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균형,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지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한 개인은 우주의 한 프랙탈인 거죠. 작은 우주인 거지만은 결국은 내가 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영생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구는 포화가 되겠죠. 과밀이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70년대에는 뭐예요? 80년대 이러다가는 지구가 폭발하겠다. 사람이 너무 해서 많은 버스 상태가 되는다 생각해서 인구도 줄이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인구가 절벽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경제 위기나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내가 오래 사네.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나의 노후 대비책인 자식이 필요 없는 거지. 또 내지는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는 내 노후가 위태롭겠다 싶으니까 뭐예요?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만 거기는 막내가 부모를 봉양한대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봉양할 수 있고 또 내지는 가족 문화가 발달이 돼 있다. 이런 명절 때 온 가족이 다 모이는데 우리는 지금 가족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즈베키스탄은 아직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도 봉양해도 뭐예요? 몇 3, 40년 봉양 안 해도 되는 거지. 예를 들면 10년만 봉양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가족 문화가 발달이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부모님을 100살이고 120살까지 봉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도 우리나라처럼
산업화가 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가족 문화가 해체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오래 살면은 뭐가 한다고요? 자식이 필요 없다. 빨리빨리 순환이 돼야지.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야지 효도도 발달하는 거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지금 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면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내 자식이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다. 그게 뭐라고요? 균형이다. 조화다. 항상성이다. 우주라는 지구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나고 늙고 나면은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병들어야 돼요. 좀 뭐 하는 얘기로 아파야 돼. 죽어요. 안 아프면 안 죽는다니까. 그런 의미가 결국은 불균형이에요. 비대칭인 거고 치우침인 거고 쏠림인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중독인 거고 치우침인 거다. 이게 오작동이라고 파동원리에서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말에서는 불균형, 야, 저 사람은 너무 비만해, 뚱뚱해,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 탐욕이 많아, 이런 개념이 불균형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편향돼 있다는 것을 파동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작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작동이 왜 일어나느냐?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서 한쪽이 틀어지면은 뭐예요? 반대편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그 균형은 올바른 균형이냐, 제대로 된 균형이 아니라 어그러진, 비틀어진, 어긋난 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안 아프게 해야 되는데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 막히면 뭐 하라고? 돌아가야지. 그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왼쪽 발에서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해당이 되는 왼쪽 둘째 발가락 끝마디에 굳은 살이 생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병목 현상이 생겨져 있는 거죠. 이게 오작동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 또다시 뭐요? 치우쳐 있다 라는 관점. 그게 왜 생기느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균형? 어떻게든지 아프니까 안 아프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닌 거지. 아프면 아픈 이유가 있는 건데 무조건 안 아프면 돼. 안 아프게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S라인처럼 한쪽이 힘면은 또 그 반대편으로 힘으로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점이 흉터가 생기는 이유가 오작동의 흔적인데 그게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오행의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균형이다. 큰 틀 속에서는 항상성이다. 많은 버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니까 인구 절벽이라도 와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요. 왜 그럴까요? 치명률이 높으니까 숙주한테. 근데 코로나는 전염력이 높다. 왜 그러냐? 치명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잘 터진다. 전염력이 강하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치명률은 낮다. 또 내지는 그거 코로나 사스나 메르스 걸리니까 다 죽더라. 그 말은 뭐예요? 전염력은 약하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균형이고 항상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뭐처럼 대응한다? 사스나 메르스로 학습한 걸로 대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지는 코로나도 뭐 한다고요? 균형이나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는 숙주가 다 죽네. 숙주가 죽는 순간 코로나도 죽네. 예를 들면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생겼는데 암의 숙주인 암 환자가 다 죽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암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학습 효과를 통해서 서로가 기생하고 공생하는 관계로 가는 거다. 세상은 뭐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기꾼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기꾼이 사기를 오래 치려면은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야금야금 빨아먹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예?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 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본색을 바로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진실된 사람인 양 위선적인 것처럼 진실된 것처럼 떤다는 거지. 그래야지 오랫동안 빨대를 꽂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결국은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